안녕하십니까. 저는 non-selective 베타-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와 베타-1 selective 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에 대한 발표를 맡은 유소민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타-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의 구조와 활성 관계를 먼저 발표하고 non-selective 베타-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의 ADME와 임상적 사용, 베타-1 셀렉티브 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의 ADME와 임상적 사용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의 분류입니다. 여기서 베타솔롤은 third generation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 표에서는 second 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어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복습하겠습니다. 이들은 고혈압, 서열성 심질환, 고혈성 심부전, 부정맥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분류하는 기준에는 고유의 교감신경성 활성, 막 안정화 효과, 알파 수용체 차단 여부, 기질 용해도의 차이, 혈관 확장, 약동학적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막 안정화 효과는 작용 전이가 막 전체에 전파되는 것을 억제하거나 완전히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타 차단제에서 막 안정화 효과는 심장 작용 증가를 억제하는 동시에 다른 전기 생리학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처음으로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의 구조 활성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아로마틱 링과 베타 에타놀아민을 가지는 것이 기능적으로 중요합니다. 이때 아로마틱 링은 반드시 벤조 헤테로사이클릭 또는 헤테로사이클릭이어야 합니다. 반면에 사이드체인은 가변적입니다. 이 그림에서 X로 표기된 부분은 바로 아로마틱 링에 연결되거나 OCH2를 통해 연결됩니다. 이 X에 따라 활성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R1은 오로지 2차적인 시원제 역할만을 할 수 있습니다. X가 OCH2인 경우 알파, 베타, 감마 탄소의 알킬기는 특히 알파일 때 베타 블로케이드를 낮춥니다. 논셀렉티브와 베타1 셀렉티브 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는 대부분 아일록시 프로프라놀아민 사이체인을 가지고 오늘 제가 발표할 약물들은 모두 아일록시 프로프라놀아민 사이체인을 가집니다. 사이체인이 아로마틱 링의 어느 위치에 결합하냐에 따라 올소, 메타, 파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로마틱 서브스티튜션은 올소, 메타, 파라 순으로 카디오 셀렉티비티는 파라, 메타, 올소 순으로 강합니다. 따라서 논셀렉티브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는 올소의 관계로 베타1 셀렉티브 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는 파라의 관계로 사이드 체인이 결합합니다. 논셀렉티브는 올소의 관계로 사이드 체인이 결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타1 셀렉티브는 파라의 관계로 사이드 체인이 결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극성 취향기에 따라 아미드, 에스터, 에스터로 나누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non-selective 베타-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의 ADME와 임상적 사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프로프라놀롤, 나돌롤, 빙올롤, 핀돌롤이 있습니다. 먼저 프로프라놀롤은 고유 교감신경성 활성이 없고 알파 수용체 차단이 없습니다. 이들은 매우侵入성이라 CNS에 도달할 수 있고 경구 투여 시 완전히 흡수됩니다. 대부분이 문맥순환으로 간에서 대사되며 25%만이 폐순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프로프라놀롤의 클리어런스는 개인차가 심하고 간의 혈류와 간 질환에 따라 그리고 간 대사에 영향을 주는 다른 약물을 투여할 시에 변화하며 경구 투여 시 혈장 농도의 가변성이 크고 임상적으로 복용의 범위가 넓습니다. 이 약물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장기간 투여하면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증가합니다. 90% 정도는 혈장 단백질에 묶여서 순환합니다. 대사산물은 소변으로 배설되는데 간에서 대사산물 4하이드록시프로프라놀롤은 약간의 아드레너직 안타고니스트의 활성을 가집니다. 프로프라놀롤의 S 또는 마이너스 이넨시오머는 R 또는 플러스 이넨시오머보다 100배 더 큰 활성을 가지고
몸에서 더 느리게 제거됩니다. 여기서 이는시오머는 거울상의 이성질체인데 플러스 이는시오머는 편광을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마이너스 이는시오머는 편광을 왼쪽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아래의 그림은 프로프라놀롤의 두 이성질체와 하이드록시 프로프라놀롤의 구조식입니다. 프로프라놀롤의 임상적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장에서 약 4시간 정도의 짧은 반감기를 가지지만 서방적으로 24시간 동안 혈장 내에 프로프라놀롤의 임상적인 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에 따라 하루 2번 투여하는 것이 혈압 강화의 효과를 나타내는 데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방정이란 몸 안에서 서서히 녹으며 약 성분도 서서히 방출되는 정제를 뜻합니다. 프로프라놀롤은 대표적으로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에 사용됩니다. 고혈압과 협심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루 40에서 80mg 경구 투여하고 이후의 복용은 최적의 반응을 얻을 때까지 상향합니다. 고혈압의 경우에는 몇 주 동안 혈압의 반응이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320mg 미만을 복용해야 하며 하루 2번 이상 복용 시에는 복용 전에 혈압을 측정해야 합니다. 부정맥의 경우에는 정맥으로 주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에서 3mg 투여합니다. 혈압 심전도와 심기능을 자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천천히 투여해야 하고 충분한 반응이 얻어지지 않으면 몇 분 뒤에 2번째 복용을 해야 합니다. 혈맥이 심하면 심박동을 높이기 위해 아트로핀을 함께 투여합니다. 다음으로 나돌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돌롤은 막 안정화 효과가 없고 고유 교감신경성 활성이 없습니다. 반감기가 길며 고혈압과 협심증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약병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편두통 예방, 파킨슨병의 떨림, 문맥압 항진증에서의 정맥류 출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나돌롤은 소화관에서 불완전하게 흡수되어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는 약 35%이고 개인차는 프로프라놀롤보다 작습니다. 심수성이기 때문에 CNS를 잘 도달하지 못하여 뇌에서의 농도는 낮습니다. 광범위하게 대사되지 않고 거의 온전하게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혈장에서의 반감기는 약 20시간으로 긴 편이며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번 복용합니다. 심부전 환자의 경우 축적됨으로 복용을 줄여야 합니다. 티물롤은 고유 교감신경성 활성과 막 안정화 효과가 모두 없습니다. 고혈압, 우혈성 심부전, 급성 심근경색 등 편두통 예방에 사용됩니다. 산모체 상피의 베타 수용체 억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암 방수의 생성을 감소시켜 광우각 녹내장과 안내 고혈압 치료에 사용됩니다. 티몰롤은 소화기에서 흡수가 많이 일어나며 간에서 광범위하게 대사되어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는 소량만이 소변에 나타납니다. 혈장 반감기는 약 4시간으로 짧은 편입니다. 천식이나 우혈성 심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는 기관지 수축과 확장 억제로 천식을 악화하고 심장의 수축력과 박동수를 모두 낮추기 때문에 심부전을 악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안구에 국소적으로 투여하면 암 방수 생성이 감소되고 눈에서의 사용에서는 돌졸아미드와 트라보프로스트와 같은 다른 약물과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관상 심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핀돌롤은 고유의 교감신경성 활성이 있으나 막 안정화 효과와 침류성 정도가 낮습니다. 협심증과 고혈압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며 심예비력을 감소시키고 맥박을 느리게 하며 고혈압 방지제로 선호됩니다. 핀돌롤은 경구 투여하며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높습니다. 혈장 반감기는 약 4시간입니다. 50%는 간에서 대사되고 나머지는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심부전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클리어런스가 낮습니다. 다음으로 베타1 셀렉티브 아드레너직 리셉터 안타고니스트의 ADME와 임상적인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메토프롤롤, 에테놀롤, 에스몰롤, 아제보톨롤, 비소프롤롤, 메타졸롤이 있습니다. 먼저 메토프롤롤은 고유 교감신경성 활성과 막 안정화 효과가 없습니다.
경구 투여해야 하며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낮습니다. 간 대사율의 유전적인 차이로 약물의 혈당 농도는 17배까지 넓은 범위로 변화합니다. 복용한 메토프롤롤의 10%만이 변형되지 않은 채 배설됩니다. 반감기는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이며 간에서의 대사작용이 약할 경우에는 반감기가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길어지고 부작용을 일으킨 확률이 5배 정도 증가합니다. 이는 본태성 고혈압, 협심증, 빈맥, 신부전, 미주신경성 심심의 치료에 사용되며 심근경색증 후 2차 예방, 갑상샘 한진증 치료, 샘두통 예방에 사용됩니다. 고혈압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하루에 100mg 정도 2번에 나누어 일주일 간격으로 복용합니다. 협심증의 경우에도 2번으로 나뉘어 복용해야 하며 급성심근경색증의 초기 투여 시 정맥으로 주사해야 합니다. 심박수가 분당 45 이하이거나 PR 간격이 0.24초 이상으로 제1도 심블록보다 심한 경우 또는 심부전의 심근경색증 환자에게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에테놀롤은 고유의 교감신경성 활성과 막 안정화 효과가 없습니다. 매우 친수성으로 제한적으로 CNS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25mg, 50mg, 100mg 경구 정제가 가능하고 첫 복용은 하루에 50g을 해야 합니다. 불완전하게 흡수되고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소변으로 배설되며 반감기가 5에서 8시간 정도입니다. 승부전의 환자들에게서 축적되고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분당 35ml 미만인 환자에게서 복용을 조정해야 합니다. 임상적으로는 고혈압, 관상동맥 질환, 고정맥, 협심증과 그레이브스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혈압의 경우 첫 복용량은 하루에 50mg 정도이고 이후 투여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투여하고 몇 주간 치료 반응이 충분하지 않으면 일일 복용량을 100mg으로 늘려야 합니다. 고립형 수축성 고혈압에 연세가 있는 환자에게 이뇨제와 함께 사용할 시에 효과를 나타내는데 고립형 수축성 고혈압의 경우 확장기 혈압은 정상이면서 수축기 혈압이 높은 고혈압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베타 차단제보다 CNS 부작용과 기관지 경련이 적게 일어납니다. 에스몰롤은 빠르고 단기간의 활성 기간을 가지므로 단기간에 베타 억제제가 필요한 환자에게서 사용됩니다. 고유 교감신경성 활성과 막 안정화 효과가 없습니다. 섬액, 심부전, 저혈압의 부작용이 약물의 빠른 금단을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사용됩니다. 클래스2 항부정맥제의 하나인데 클래스2 항부정맥제는 슬로우 채널 티슈에 작용하여 심근 자동성을 감소시키고 분도를 느리게 하는 항부정맥제입니다. 에스몰롤은 느리게 정맥으로 주사해야 하고 베타 차단제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 사용됩니다. 부분부와 복용량인 1분 동안 500μg/kg을 일반적으로 투여하고 이후 4분 동안 분당 50μg/kg을 지속적으로 주입합니다. 만약 5분 이내에 충분한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같은 부분부와 복용량을 반복하고 이후 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투여를 증가합니다. 약물은 적혈구 에스터레이스에 의해 빠르게 가수분해되어 반감기는 약 8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에스몰롤의 칼보실릭 애시드 메타볼라이트는 반감기가 4시간으로 더 길고 장기 투여 동안 축적됩니다. 또한 효능이 낮고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오른쪽 사진이 칼보실릭 애시드 메타볼라이트의 구조식입니다. 임상적으로 빈맥을 치료하고 예방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투여를 중단하고 20분 이내로 베타 억제제 효과가 상당히 감소합니다. 이미 베타 차단제 치료를 받은 환자, 섬액인 환자, 고상부전의 심부전 환자에게는 에스몰롤이 심근 기능을 손상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추천합니다. 아세부톨롤은 약간의 교감신경성 활성과 막 안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아세부톨롤은 경구 투여해야 하며 하루에 2번 100mg씩 복용하기 시작해서 하루에 1200mg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첫 대사 산물인 다이아세톨롤은 잘 흡수되고 약물의 활성에 가장 많이 기여합니다.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는 35에서 50% 정도입니다.
식물성으로 뇌혈관 장벽을 지날 수 있고 혈청 지질에 부정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임상적으로는 고혈압, 심방가심실 부정맥, 급성심근경색증,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에 사용됩니다. 고혈압인 경우 첫 복용량은 일반적으로 하루 400mg이고 혈압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 두 번으로 나뉘어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400에서 800mg을 복용할 시에 주로 최적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스미스 마지니스 증후군이란 17번 염색체의 유전 물질을 담고 있는 부분에 결실 또는 돌연으로 유발되어 발달 지연, 인지장애, 행동장애를 보이는 현상입니다. 비소프롤롤은 고유의 교감신경성 활성과 막 안정화 효과가 없고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는 약 90%이며 경구로 투여합니다. 신장 배설으로 50%가 제거되고 간 대사를 통해 활성이 없는 대사산물로 50%가 제거됩니다. 혈장 반감기는 11시간에서 17시간입니다. 부정맥과 허혈성 심질환 치료에 사용되지만 부작용으로 어지럼증, 점액, 저혈압과 피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베타솔롤은 아고니스트 액티비티와 막 안정화 효과가 없습니다.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크고 반감기는 14시간에서 22시간으로 긴 편입니다. 고혈압, 협심증, 녹내장 치료에 사용되고 부작용은 가볍고 일시적입니다. 이는 앞선 약물들의 특성을 분류 기준에 따라 나타낸 표입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